5월 푸른 하늘이 열리는 날, 청풍문화재 단지에서 옛 추억을 더듬기에 나섰습니다. 야트막한 초가와 단아한 기와집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볼까 합니다. 좀 사는 집이네. 옛날에는 어느 집이나 멍석이 걸려 있습니다. 5, 60년대는 모든 곡식은 논밭에서 집으로 지고 와서 마당에서 탈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멍석의 개수에 따라 잘 살고 못 사는 정도를 알 수 있었죠. 여름이면 멍석에 누워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와 구수한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가 눈과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 5살 정도의 나이에 온몸에 부스럼이 많이 나서 제 몸이 몹시 쇠약해져 갔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약을 구하지 못해서 할머니는 물을 데워 소금물로 매일 나를 씻겨 주었습니다. 양철대야에 물을 받아 낮에는 물론 밤 11시, 새벽 4시 등 겨울에도 부엌에서 물을 데워 나를 깨우고 부스럼을 씻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손이 약손이다, 할머니 손이 약손이다 하시면서 잠도 자지 않으시면서 온갖 정성으로 나를 낫게 해주신 할머니는 늘 나를 깨울 때마다 비틀거려도 투정하지 않는 나에게 "아, 우리 착한 새끼라고 칭찬을 해 주었답니다. 양철대야를 볼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절로 납니다. 상고머리. 지붕을 보니 상고머리가 생각납니다. 동네 많은 아이들이 머리에 퍼짐이 나서 둥그렇게 머리가 빠지고 감지 않은 머리가 덕지덕지 하기도 했지요. 그럴 때면 어머니들은 가정에 있는 가위로 대충 잘라서 상고머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상고머리에 콧물들은 왜 그리 많이 나든지 지금도 아련한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엄마들의 아지터. 부엌은 엄마들의 정성과 고단함이 녹아있는 사적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어머니 잔소리가 시작되면 얼른 부엌으로 와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부직갱이로 불을 휘휘 저으면서 울분을 달랬었고, 뗄거리 나무도 다 떨어져 가는데 나무하러 가지 않고 주막에서 술타령하는 신랑 흉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고단한 농사일과 주부일이 밀려 정신없이 힘들어도 누룽지를 끓여서 김치 담은 바가지를 옆으로 쓱 끌어당겨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는 사적 공간이었죠. 절도의 추억. 닭들이 알을 낳고 품는 닭 둥우리는 늘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년들이 닭스레를 많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웃 동네를 정탐하고 깜깜한 밤에 닭 둥우리에 손을 쏙 밀어 넣으면 알을 품고 있던 닭이 놀라 꼬꼬댁 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 주인에게 들킬까봐 초보 절도 청년은 닭다리는 잡지 못하고 따뜻한 달걀 몇 개만을 들고 골목으로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고 지금 또 손에는 아직 둥우리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오는 듯 합니다. 과방의 갑질. 옛날 장례나 혼례식 등 큰일을 치를 때 음식을 차려놓고 내가는 곳을 과방이라고 합니다. 과방에 앉는 사람은 손놀림이 빠르고 눈치도 빠른 사람이 앉게 됩니다. 마을 훈장님이나 친한 친척이 오면 음식상에 돼지고기가 몇 조각이 더 얹어지고 음식도 더 푸짐하게 담습니다. 그러나 건너편 동네 사는 얌체 영감이 오면 접시를 겨우 덮을 정도로 음식을 담고 술주전자에도 술을 7부 정도만 담아내서 내주기도 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권력자가 됩니다. 엄마가 어느 집 가방을 맡을 때는 담 너머에서 기웃기웃하면 눈치 빠르게 앞치마에 부치기와 돼지고기 한 줌을 쥐고 와서 입에도 넣어주고 두 손에 쥐어주면서 빨리 집에 가서 누나와 동생 보내라는 눈으로 신호를 보내죠. 엄마가 과방을 맞는 날은 많은 형제들이 포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삶의 무게. 산하 제한이 없던 시절 집집마다 생기는 대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구남매를 낳으셔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골몰하셨겠습니까? 술을 좋아하셨지만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무를 하러 나가시면 우리가 일어날 때쯤이면 벌써 나무 한 짐을 마당에 부리십니다. 낮에는 온갖 농사일로 골몰하시다가 저녁이 되어 어머니와 의견이 맞지 않으시면 지게를 획 벗어버리고 술잔에 삶의 무게를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다시 지게를 쥐고 나무를 하러 새벽 공기를 가르십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야 아버지의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사랑이 꽃피는 곳. 돌쇠가 봉순인의 골목길 담장을 지나면 깨금발로 뒤안을 기웃거립니다. 봉순이 그림자가 보이면 잔도를 주워 부엌 문 앞에다 던집니다. 눈치 빠른 봉순이는 엄니가 알아채지 않게 대야와 행주를 찾아서 시키지 않는 장독들을 닦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오늘 어느 우물터에서 만나자는 약속이 되는 순간 봉순이의 마음에는 꽃들이 피어오릅니다. 기세 등등. 시골마다 양반집들이 한두 집 있습니다. 옛날 양반들은 농사일은 손에 대지 않고 집안 일꾼들을 부렸습니다. 연신, 돌쇠야, 순이엄은 어디 갔어? 이런 호통이 떨어집니다. 이른 아침에 일꾼들이 조금 늦게 일어나면 주인 마님의 지기작대기가 일꾼들의 봉창을 넘나들게 되지요. 신나는 날, 와롱이, 즉 탈곡기를 경상도에서 부르던 말입니다. 옛날에는 타작을 힘들게 홀대에 훑거나 돌판에 두드리거나
도리끼제를 해서 어렵게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식기계 와롱이를 아버지가 마련하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와롱이 시운전하는 날 동네 사람들이 구경 와서 떠들썩했고, 이웃 동네 아저씨들은 나중에 와롱이를 빌리려는 심정으로 우리 집에 있는 많은 타작을 대가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에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지금 또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나락과 콩가리가 눈에 선하고 와롱와롱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아재의 솜씨. 슬레이트가 나오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집들은 지프로 지붕을 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참새들은 추워서 어김없이 치마 끝 지붕 집속을 파고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뒷집에 사는 아재는 어둠이 깔리면 우리 집에 와서 처마집 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참새를 움켜잡는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틀을 뽑고 소주 끓이는 아궁이에 구워서 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고소한 참새고기 맛과 아재의 현란한 솜씨가 눈에 선합니다. 이야기가 피어나네. 반짝이는 감나무 새순에서 동네에 많은 이야기가 피어오릅니다. 건너마을 박서방과 동네 처녀가 바람난 이야기, 동네 끝에 사는 총각이 누에친 돈을 훔쳐 오입을 간 이야기, 누구누구네 집에서 노름하다 도망간 이야기, 면사무소에서 살림조사 나온 이야기, 주막에 예쁜 색시가 들어왔다는 빅뉴스 등등이 감나무 가지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